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 3년간 연애를 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35살 대기업에 다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현재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했고 시험 통과 후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공부를 시작할 즈음에 남친 회사 감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동안에 연락 많이 못할 것 같으니 감사 끝나고 자기가 연락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꾸준히 만나고 전화도 종종 하면서 여느 커플과는 다를 것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오더니 제 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연락을 해보니 당장 다음 달 5월에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여자는 예전에 남친을 자꾸 따라다니던 못생겨서 싫다고 했던 여자였습니다. 남친이랑 같이 있을 때도 전화가 계속 와서 신경이 쓰였는데 카톡 프로필을 보니 정말 못생긴 여자라서 양다리 걸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죠. 그러다가 남친이 연락을 해왔고 만나자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상견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뭐지? 무슨 꿈을 꾸는 건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지막에 만난 며칠 전도 서로 미친 듯이 사랑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도 카톡에서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몇 달 뒤에 결혼한다고 하길래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자궁암 일기 판정을 받아서 투병 중인데 저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저에게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의 집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비보험 가입된 게 없어서 수술비와 병원비 앞으로 드는 항암 치료비 빚이 거의 5천만 원 정도에 아버님 채무까지 자기가 버는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여자가 어머니 투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내줬다고 하네요. 자기 엄마가 암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시설 좋은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거기가 매달 1,000만 원씩 나가니 그 비용을 다 내겠다고 했대요. 여자 쪽 집이 부자라서 여자가 너무 원해서 결혼하면 다 해준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엄마를 살리려면 결혼을 해야 한대요. 그래야 자기 엄마가 산대요.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그랬냐고 하니까 너가 돈 해줄 수 있어? 하네요. 그 여자랑 사귄 지 3주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하기로 하고 그 여자네 건물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해서 식장 예약하고 바로 혼인신고까지 마쳤대요. 법적으로 다 마치고 나서 상견례는 나중에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죠. 3일 만에 정말 순식간에 결혼식만 남기고 모든 게 끝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자기야 여보야 하면서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그 여자랑 결혼해도 불행할 거야. 성형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기 나오면 엄마 닮아서 못생길 게 뻔하다고. 생각하기도 싫다고. 이런 상황이 모든 게 너무 싫고 자기도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다고. 갑자기 돈에 팔려가게 되었어. 라며 울면서 말하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뭐라도 해주고 싶고 결혼을 말리고 싶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에 팔려가는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너를 떠나는 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펑펑 우는데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프고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가 돈으로 여자 집에 팔려가는 입장이라 앞으로 자주 연락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랑 도저히 못 헤어지겠으니 간간히 안부 묻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인지 저도 모르게 숨겨진 여자로 지내라는 건지 그때는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이 사람이랑 영영 헤어지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랑 3년을 죽도록 만났는데 아직 헤어짐은 아니야. 서로 이렇게 없으면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계속 볼 수 있으니 다행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급하게 결혼이 확정될 수 있는 걸까? 게다가 여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저와 보며 만나는 거 알면서도 꼬리치는 건데 양다리 걸친 건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왜 없는지는 알고 있는데 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거겠죠.
사실 머리가 뒤죽박죽이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도 모른 채 이게 뭐지? 어쩌지? 이제 어떻게 하지? 덜덜 떨리기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울다가 지쳐서 깜빡 잠들었다가 해요. 정말 죽고 싶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도 저도 아직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진짜 이대로 이렇게 남친이 말한 대로 세컨드라로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붙잡고 싶은데 이미 많은 것이 진행되었고 저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부모님 병가로 직장 다시 구해서 병원비를 벌어야 할까요?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홧김에 내린 결정일 거예요. 아, 결혼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추가 후기입니다. 사람이 미치면 아무리 누가 말려도 방법이 없죠. 제가 쓴 글을 보고 나니 냉정을 찾은 후 정말 바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정도 배우고 사회생활하는 여자가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놈한테 목매여서 병가를 내고 병원비 갚으면서 살 수 있다고 세컨드라도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적은 글을 보니까요. 제 변명을 조금 하자면요. 저는 남친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취향이 맞는 사람이고 대기업 다니는 남친의 연봉도 괜찮고 전문직이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게 완벽할 것이다 라는 노망이 저를 지배했고 3년이나 연애를 했으니 이제 결혼만 남아 있었고요. 결혼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돈에 팔려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제가 아무것도 판단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해서 정신 상태가 혼미한 상태인데 갑자기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마침 찬밥이 남아서 이것저것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서 허겁지겁 허기를 때웠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것도 웃기고 남친과 이렇게 되어서 죽을 것 같아도 죽지는 않는구나. 먼저 배고파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밥을 먹는 내 꼴이라니. 근데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건 완전히 사기인데? 이놈의 자식이 양다리인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나는 갑자기 버려진 건데 하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네, 맞아요. 전 양다리인데 그 여자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버려진 거예요. 이별에도 예의가 있는데 거기다 뒤통수까지 맞은 거죠. 자궁암 1기 수술비 5천만 원. 이게 날 호구로 봤구나. 그리고 자궁암 1기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암 환자는 자기 부담금 10%인가 5%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인 거지 저렇게 호들갑 떨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이거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뭐 하여튼 실비보험도 없이도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요양병원 아무나 가나요? 항암치료 받을 때만 입원하고 그 외에는 통원치료 하더라고요. 요양병원 1,000만 원 나온다고? 하, 그게 대체 어딘데. 야, 이놈아, 네가 뻥을 쳐도 내가 그걸 잊고 있었다니. 그러네.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뻥을 치고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구나. 결혼하는 여자는 무슨 죄냐고요. 아, 그 여자랑 저랑 전남친이랑 사귀는 거 알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잘못이 없나요? 거기에서 남친이 저를 속이고 양다리 한 거고요. 그 여자한테도 거짓말을 했겠죠. 나머지 밥을 꾸역꾸역 먹으며 이제 복수만 남았다 분노의 다짐을 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기야, 나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결혼해도 자기랑 계속 만나고 싶어. 도저히 못 헤어지겠어. 그래도 결혼 전에는 먼저 한번 보고 비밀 지킬 자신 있어. 자기가 지난번 말한 대로라면 그림자라도 좋아. 대신 저번에 했던 말 다시 한번 해줘. 무슨 말? 그 여자랑 결혼하기 싫다고. 얼굴 못생겨서 싫다고. 엄마 병원비 때문에 이용하는 거라 애정이 있을 수 없잖아. 그 여자는 싫고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그래서 결혼해서도 널 옆에 두고 싶은 거고.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자주 가는 모텔, 거기 먼저 가 있어. 나 처갓집 다녀오면서 연락할게. 내일 모레 결혼한다는 놈이. 그 여자가 조금씩 불쌍해지기도 하더군요. 당연히 모텔은 무슨 모텔. 저는 안 나갔죠. 모텔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먼저 씻고 있으라고 했죠. 일부러 시키지도 않았는데 빨리 오라고 다 씻었다고 카톡이 왔길래 그 여자 전화번호를 찾으며 카톡을 찾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전 남친이 저를 보더니 사색이 되더군요. 소란스러울까봐 큰 소리도 못 내고 안절부절 발을 동동 굴리더군요.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축하해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암투병으로 다 죽어갈 것처럼 말하던 전 남친의 어머님은 너무 좋은 혈색으로 손님 맞이를 하고 계시고 부잣집으로 장가갈 아들이 그리도 좋은지 싱글벙글 신이 났었더군요. 역시나 아프다는 엄마는 핑계였던 거죠. 신부 대기실에 가서도 인사를 했어요. 그 신부는 절 알아보고 사색이 되더군요. 결혼 축하한다고 해줬어요. 남의 남친 이렇게 돈으로 뺏어가니 좋냐? 축하해. 천년만년 잘 살길 바래. 너 신랑이 그저께도 모텔 잡아놓고 기다리던데.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식도 앞둔 남자랑 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갔더니 카톡에 불이 났더라. 너 결혼해서 조심해. 저 남자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있는데도 양다리 걸치다가 결혼 이틀 전에도 바람핀 남자야. 야, 너 줄 테니까 쓰레기 잘 관리하면서 살아라. 하고 손에 봉투 하나 쥐어주고 왔습니다. 보내준 사진까지 선명하게 인화해서 줬습니다. 뒤통수에서 신부가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며 전 남친은 신부 대기실로 뛰어갔고 친구들을 통해서 결혼식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엄청난 복수를 한 거죠. 소란스럽지도 않게 혼자서 조용히. 신부가 지른 소리에 놀라서 다들 뛰어왔는데 신랑의 카톡 내용과 사진을 다들 보게 된 거죠. 신부 측 부모님들과 신부 친구들, 친척들이랑 신랑놈이 결혼 전에 바람 피우려고 수작질한 걸 들켰으니 어떤 부모가 그 결혼을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신부도 그렇고요. 그날 결혼식은 깨졌고 위약금은 신랑 측에서 다 위자료까지 물게 되었나 봅니다. 여자 쪽에서는 혼인 무효 소송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전 남친이 집으로 쫓아오면 험한 일 당할까봐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놓고 본가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모르거든요. 애초에 돈이 그렇게 좋으면 나랑 깨끗이 정리하고 나랑 했던 결혼 약속을 취소를 했어야지. 한마디로 한심한 남자였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